특히 요즘에 뭔가 친구랑 동업한다는 거 이거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왜 하필 이 친구와 동업을 하게 됐는지. 제 이 얘기는 많이 말하고 다녔는데요. 저는 임상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 집 강아지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너무 옛날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술에도 잘 못 건넨 그런 상황을 겪었거든요. 근데 수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료 행위인지 그때 누구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그래서 마롱이가 저희 집 강아지인데요. 마롱이도 다음부터는 수술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한테만 맡기고 싶었고, 제가 진료보는 환자들한테도 잘하는 사람한테만 맡기고 싶은 마음이 그때부터 들게 됐죠. 근데 저는 이 친구랑 군대에 다녀와서 2년 동안 같이 자취를 했거든요. 애가 진짜 시간 허투루 쓰는 걸 잘 보질 못했어요. 잠기도 어두워가지고 알람도 맨날 못 듣고 하는데 6시 반, 7시 이럴 때 일어나서 운동하든지 공부하든지 이러더라고요. 전 8시 30분 이럴 때 일어나는데 자기는 30분 늦게 일어났다고 하루 망쳤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고, 또 저희가 본과 때는 시험이 많아요. 저는 시험 끝나고 밤새 공부했으니까 집 와서 캔맥주 한잔하고 바로 잠자고 저녁에 놀고 이랬는데 얘는 저녁에 다시 또 공부하러 가고 이러더라고요. 진짜 징그러운 게 얘 대학원생 때도 잠 3시간 잤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유튜브 영상 기록 봤더니 다 수술 영상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친구지만 사실 존경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죠. 저도 이 친구 덕분에 생활 습관도 바뀌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이 개원하자고 꼬드겼어요. 저를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전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요새는 좀 많이 해이해졌어요.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되나 봐요. 열심히 살아야지. 원래 성격도 잘 맞고 얘기도 잘 통해서 좋았는데 일할 때까지 잘 맞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일할 때까지 잘 맞는 게 동업을 결심한 이유인 것 같아요. 맞아, 우리 본과 4학년 때 실습할 때도 잘 맞았었잖아. 맞아. 아무래도 친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하려면 내과적으로 서포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못 알아먹는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없잖아요. 승무의 큰 장점은 양심적이고 거짓말을 못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를 볼 때 항상 정직하게 하고 보호자님과도 상담할 때도 정말 있는 그대로 보호자님과 소통을 하면서 애기한테 제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니까 이 부분이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수술을 할 때는 보호자분이 저희를 믿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막 계속 거짓말 치고 이러면 수술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친구가 또 매사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뭐 또 다른 장점입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이것에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저는 약간 친구처럼 폭발적인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번 나누어서 그 과제를 다 마친다고 한다면 친구는 진짜 무서울 정도로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걸 잘하니까 또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동업에 대한 결심은 저와 똑같이 환자 중심의 병원의 꿈을 꾸면서 서로 보완도 해줄 수 있는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바로 섰습니다. 너무 좋은 말만 갖다 썼나요? 그러면 개원을 준비하면서 서로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고마운 건 많죠. 아직까지는 행복한 날들이거든요. 제일 고마웠던 건 학교 선배들 중에서도 실력 좋았던 사람들은 결국엔 다 잘 된다고, 우리도 잘 하니까 잘 되지 않겠냐고 이제 화이팅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도 같이 다녀왔는데 군대 때도 그렇고 개원도 그렇고 매번 의지할 곳이 되져서 그게 제일 고마웠죠. 사실 제가 봤을 때 개원은 얘가 없었으면 못할 뻔했어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외과 병원이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거나 병원을 자리 잡는 거나 이런 것들이라 제가 좀 아는 분야고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많이 도맡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래도 큼직큼직한 것들이라서 또 해결되면 금방 끝나더라고요. 근데 개원이라는 것을 준비해 보니까 생각보다 짜잘짜잘한데 길게 고민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인테리어 하는 것에서도 결정을 해야 할 것이 많고, 그냥 기본 가전제품 하나 사려고 해도 이 모델 저 모델 다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행정 절차는 덤이고요. 저의 단점이 약간 제가 재밌어하거나 좀 자신 있는 것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잘 모르는 것에서는 좀 진도가 느려요. 이게 그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파악이 돼야 시작을 하는 타입인데 그 파악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니까 좀 게을러지더라고요. 근데 승우는 그 과정이 굉장히 빨라요. 일단 해야 하니까 한다, 늦게 하면 불안하다,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느 순간 보면 친구가 해놓거나 준비한 일이 많아져 있고, 그래서 요새는 항상 고맙죠. 제가 몸으로 때우는 걸 잘하니까 개원에서
몸 태우는 건 제가 해야죠. 그러면은 좀 앞에 있어서 좀 그렇지만 서로의 단점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공부하고 잘하는 수술인데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걸 눈뜨고 못 보나 봐요. 저는 좀 더 병원이 성장하고 나서 장비들을 들여오면 어떠냐 했는데 시설이랑 장비에는 진짜 돈 많이 들었어요. 자기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뭐 관절경, 마취기, 모니터링기, 수술기구 보통 이런 것 중에 하나 두 개는 타협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다 비싼 걸로만 들여놨어요. 중국산도 하나도 없고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안 할 거면 그냥 평범한 동물병원이었겠다 싶더라고요. 덕분에 병원의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해진 것 같기는 한데 저희 통장은 가벼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연히 다른 동기도 비슷한 시기에 개원을 했는데 그 동기가 24시로 좀 큰 병원을 차렸거든요. 근데 저희 개원 비용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저도 좀 당황을 했어요.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잘해봐야죠. 친구랑 있으면서 단점은 이게 원하는 진료의 방향이 같다 보니까 어느 장비나 재료가 환자한테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비싸도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양압수술실이랑 살균 등 한 것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된 동물병원이 거의 없어요. 로컬 병원에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한 10개가 안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제안을 해보기만 했는데 친구가 그게 좋은 것 같다고 바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한 명은 대학병원처럼 좀 FM으로 장비나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면 또 다른 한 명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좀 절충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좋은 거 하다 보니까 비용이 그게 단점이 아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뭐 약간 이런 경우도 있었을까요? 내가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개원하기 전에 이전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친구 좀 생각난다 했던 경우요. 수술하는 사람이 수술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수술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심지어 강아지를 실제로 안 키워보면 강아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요. 근데 직전병원은 아닌데 협진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 다음부터 내과가 관리해야지 라고 말하는 외과 수의사들도 간혹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외과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진료 볼 때 세심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외과도 수술 전, 수술 후에 그런 소통을 보호자님과 혹은 내과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술이라는 행위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뭐 그럴 때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종진이한테 연락해서 야 너도 그러냐? 물어보면 자기는 아니라고 항상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생각이 저랑 아예 똑같아요. 이럴 때 생각이 좀 낮죠. 요새는 분과가 돼 있어서 동물병원도 진료의 질이 이전보다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각자 잘하는 분야로 진료를 보다 보니까 보호자님들도 환자들도 좀 더 나은 진료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 쿠싱이나 당뇨 같은 호르몬 질환을 가진 아기가 있는데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이 아기는 수술은 해야 되는데 수술 후에 전신 문제로 인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수술을 제가 기가 막히게 해놓더라도 수술의 내과적인 케어가 잘 안 되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내과 선생님들이 이때 개입을 해서 외과는 수술 부위에 관련된 부분을 케어를 하고 내과는 아이의 전신질환과 그에 따른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케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외과 병원이지만 내과 전공의가 있는 것이 수술만 하는 사람만 있는 병원과 수술 이후에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내과 전공의까지 있는 병원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이전 병원에서는 내과 선생님들과 사회에서 만났다 보니까 이게 막 편하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환자에 대해서 내과 선생님과 제가 좀 더 편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친구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여담으로 제가 본 내과 선생님 중에 친구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제가 꼬셨어요. 그러면 같이 일하지 않았을 때도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졸업하고 나오면 주말에도 못 쉬고 퇴근에도 일하는 생활을 해요. 저희는 공부만 하면 성공이 보장되는 줄 아는 세상을 살았는데 막상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서 좀 현타가 오는 시점이 있거든요. 종진이랑도 그런 얘기 나누다가 일 재밌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을 어떻게 재밌게 하냐 그랬더니 재밌으려면 남들보다 잘해야 재밌다고. 수의사는 의사처럼 수련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진짜 잘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재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별말 아니기는 한데 그 말이 저는 엄청 감명 깊어서 아직도 책상에 포스트잇으로 그 써놓은 거 아직도 붙어 있어요. 저는 그냥 수술을 하는 일을 하니까 안 좋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애기들은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힘들어하는 보호자님들을 보면 저도 좋지 않은 결과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좀 들 때도 있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정이 무뎌진다고 해도 이게 괜찮지는 않아요. 그때 저는 친구랑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던 것일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모르는 내과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친한 친구한테 뭔가 마음을 터놓으면서 기분이 나아지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진료는 뭘까요? 저는 딱 질병명으로 말하기는 애매하고요. 여태까지 진료를 보면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보호자분들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설명을 할 게 많은데 뭐 결론만 말해주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랑은 좀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설명할 게 많다는 건 가볍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관리를 오래 해야 된다든지, 뭐 위험한 질병이라든지 잘 안 낫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료 마지막에 항상 보호자님께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뭐 괜찮아요 라거나 설명 너무 잘해 주셔서 없어요, 감사해요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주위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십자인대 수술이라고 합니다. 십자인대 수술은 거의 대부분 TPLO라고 하는 수술을 하는데요. 이 수술은 뼈를 자르고 환자들마다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 전에 계획이 필요한데,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부터 수술하는 모든 과정이 너무 저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인대 수술을 한 애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리를 아예 못 디디거나 절뚝이게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거의 모든 애들이 다 잘 걷는다고 보호자님이 좋아해 주시니까 또 그거 듣는 기분도 좋은 것 같아요. 그 결과 또한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저는 그 수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